좀 칠판 가득히 정리해 줄 건데, 잘 봐봐. 쌤이 지금 할 게 뭐냐면, 체세포 분열 과정하고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비교해 줄 거예요. 과정 전체를 쭉 그려가지고 비교해 줄 건데, 생명체를 하나 데려올 건데, 쌤이 데려올 생명체는 2n = 4짜리 생명체를 데리고 올 겁니다. 이 생명체의 총 염색체 수는 몇 개란 뜻이야? 4개짜리고요. 2n이니까 상동을 이루고 있는 녀석이겠죠. 이거를 그냥 모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얘가 염색체 상태로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커다란 염색체가 이렇게 2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작은 게 해봅시다. 작은 게 이렇게 2개가 들어있는 모습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왜 이런 모습으로 그리냐면은 원래 이 생명체는 평상시에, 잘 봐, 평상시에는 어떤 모습이겠어? 염색체의 모습이 아니야. 평상시에는 염색체의 모습이 아니야. 염색체의 모습이 아니라 염색사의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평상시 모습을 그려볼게. 평상시에 이 세포에 들어있는 핵 속에, 핵을 그릴게요. 핵 속에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으로 있을 거야. 퍼져 있는 모습으로. 항상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으로 있을 텐데, 이 퍼져 있는 모습을 만약에 이게 염색체의 모습으로 보인다면 이런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염색체 모습으로 보인다면 아마 저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 거라는 거야. 자, 얘가 잘 살아가고 있어. 지원기입니다. 잘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뭐의 필요성을 느낀다? 자, 지금 정리하는 건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이니까 1번 체세포 분열이니까 체세포 분열. 자, 어떤 필요를 느낀다? 생장이나 재생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드디어 분열을 준비하게 되겠죠. 지원기를 살아가다가 이제 복제합니다. 복제한다는 건 이렇게 복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복제를 하게 됩니다. 복제를 하는 기를 이제 G1에서 신테시스 S기를 거쳤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G2기를 거칩니다. G2기. 자, 여기까지가 전체 간기라고 하죠. 간기라는 걸 거쳐서 복제하고, 자, 분열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뭘 만들기 위한 이런 준비까지 하는 것을 G2기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분열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한다? 분열을 시작하겠죠? 즉, M기라고 하는 분열기가 시작됩니다. 분열기. 자, 분열기는 자, 분열을 시작할 때 여기 있는 녀석들이 염색체의 모습으로 꼬이거든. 분열을 할 때 염색체의 모습 꼬이는데 이제 뭐만 그릴 거냐면 핵만 그릴게. 핵만 그릴 때, 자, 이게 이미 복제가 끝났으니까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보일 테지만 복제를 마쳤으니까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이 복제가 끝났으니까 오른쪽에 염색 분체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될 거라니까. 복제가 끝난 후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녀석도 복제가 끝났을 테니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세 번째 이 녀석도 복제가 끝났을 테니까 X자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얘도 복제 끝났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염색체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이런 모습이 되는 녀석을 분열기의 첫 번째, 그래가지고 이때를 전기라고 해요. 전기 때 모습이야. 전기 때. 자, 전기. 간기를 거쳐서 처음에 분열기 들어와서 전기를 거치게 되면은 그 4개의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복제가 끝난 후니까 X자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왼쪽의 녀석이 오른쪽 녀석을 복제한 모습이야. 아까 말한 염색 분체를 만들어낸 녀석이겠죠. 이런 모습으로 꼬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전기, 다음에 중기를 거치게 되는데, 자, 중기 때 모습은 가운데 중자로 기억할 텐데요. 가운데 배열하게 돼. 우리 책에 있는 모습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운데 배열할 때 어떻게 배열하냐면, 자, 위아래로 나눠지게끔
적도를 여기다가 적도라고 놓고요. 적도면에 배열하게 되는데, 자, 노란색 좀 줄일게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배열이 되고요. 하나, 둘, 아이고. 이런 모습으로 배열되고, 하얀색도 이렇게 배열됩니다. 자, 이때 적도면에 배열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도면에 배열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적도면에 배열된 다음에 양쪽에서 얘를 끌어갈 준비를 하게 돼요. 끌어갈 준비를 하게 돼서 방추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이는 모습까지 양쪽에서 실을 만들어서 방추사라는 실을 만들어서 양쪽에서 끌어갈 준비를 하는 것까지가 중기 때 모습입니다. 가운데 쫙 배열돼서 굉장히 관찰하기 굉장히 좋아요. 관찰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 이때가 되는데, 관찰하기는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만 지속되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전기 자체가 짧은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건 중기 때 모습이 가장 짧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기를 거친 다음에 후기를 거치게 되는데, 후기 때는 양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려야 돼.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쭉쭉쭉쭉 잘라지면서 양쪽으로 끌려갈 때 양극으로 끌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양극으로 끌려가서 얘도 하나짜리, 얘도 하나짜리로 끌려가게 되고요. 즉 염색 분체로 나눠지는 거죠. 염색 분체로 나눠지게 되고, 여기도 하나짜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양쪽으로 끌려간 모습이야. 하나 더 그려야죠.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간 모습. 자, 이게 후기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후기 때 양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잠깐 빼먹었다. 쏘리. 전기 때 이렇게 염색체의 모습으로 되면서 핵막이 사라져요. 핵막. 우리 여기서 염색체가 보이게 되고,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핵막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부터 요런 게 인인데, 핵막과 인이라는 구조물이 사라져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핵을 둘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핵막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때 핵막을 사라지게 하고 인도 사라지게 하는 게 이쪽의 모습이고요. 당연히 중기 때도 핵막은 없겠죠. 핵막은 없는 상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핵막은 없는 상태예요. 당연히 밖에 있는 이 세포막은 있는 거야. 세포막은 지금 생략 중입니다. 후기 때 양쪽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마지막에 말기를 거치면서 다시 양쪽으로 핵막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하나 얘도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하얀색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바깥에 아직은 핵막이 아니라 이렇게 세포질이 감싸고 있는 모습일 텐데, 말기 때 이제 나중에 이거를 반으로 잘라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핵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마지막 말기 때 세포질까지 분열이 일어나면 완벽하게 또 하나의 세포와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려줬던 것처럼 체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로 시작해서 다시 그 똑같은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건데, 똑같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세포였을 때 이런 모양이었잖아. 아까 이런 모양이었죠? 이런 모양이었는데,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이런 모양일 텐데, 자기와 똑같은 모양의 두 녀석을 만들어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가 이 녀석은 상동이고 4짜리인데, 2n = 4짜리가 자기와 똑같은 두 녀석, 즉 2n = 4짜리 두 녀석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바로 체세포 분열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체세포 분열이고요. 세포질 분열은 좀 이따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수 분열,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좀 비교해 봐봐요. 쭉 비교해 좀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2번. 생식세포 분열.
목표를 좀 잡아야 돼. 쌤이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 안 보고 막 그리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안 보고 이거를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 돼. 안 보고 머릿속으로 쭉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어야 문제에서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과정이야. 이거를 내가 스스로 그려낼 수 있는 게 그런 능력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리 설명을 할게요. 세세포 분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생식세포 분열도 처음 시작은 쟤와 똑같은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생만 그릴게요. 그랬다가 마찬가지로 G1기로 잘 살아가고 있다가 S기와 G2기를 거치면서 복제를 하겠죠.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게 되고 복제가 끝난 다음에 이제 분열기 M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 자, M기 때는 핵막과 린이 사라지게 되고요. 염색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잘 봐.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 그림을 그릴 거야. 똑같은 그림을 그릴 건데 약간의 차이점이 뭔지 발견해봐. 차이점은 두 개의 염색체를 만들 건데 두 염색체를 갖다가 완벽하게 동원체를 붙여버릴 거야. 동원체를 붙여버려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염색체 두 개를 만듭니다. 동원체 개수는 두 개이기 때문에 염색체는 두 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하얀색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지 않고 완벽하게 동원체를 붙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첫 번째 전기가 되겠죠? 이때 전기 때의 모습이 좀 달라. 자, 체세포 분열 전기 때의 모습과 감수 분열 전기 때의 모습이 같으면서 좀 다르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장 차이점. 요 차이 때문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은 2n짜리가 처음에 분열될 때 이미 n으로 분열되는 아까 체세포 분열은 2n짜리가 한 번 분열되면 2n과 2n이 되는데 감수 분열은 한 번 분열될 때 n과 n이 된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저것 때문에 나타나요. 저것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그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어있는 녀석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두 개가 더해진 염색체다 해서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읽을 때 이가 염색체라고 하지 않고요.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주는데 감수 분열 때, 즉 생식세포 분열 때는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면서 전기를 맞이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중기를 맞이합니다. 중기를 맞이하는데 자, 중기 때는 가운데 별하겠죠. 저 상태 그대로 가운데 별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배열될 거고요. 하얀색도 동원체 두 개를 중심으로 하나, 둘 이런 형태로 배열이 되겠죠. 가운데 배열되고 양쪽에서 방수사를 연결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게 2번 중기 때 모습이 되겠죠. 자, 저랑 비교하면 돼요. 세 번째, 후기 때 모습은 양쪽으로 끌려가겠죠. 자, 끌려갈 때, 자, 동원체를 중심으로 얘는 이렇게 끌려갈 거고요. 얘는 이렇게 끌려오겠죠. 그 다음에 얘도 하얀색이 이렇게 끌려오고, 얘도 하얀색이 이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쟤랑 뭐가 다르냐면은, 제가 뭐가 다르냐면, 세 번째, 후기 때 모습인데, 자, 이 녀석 봐봐. 이 녀석 후기 때는 봐봐. 얘하고 얘는 서로 쌍동이죠. 서로 쌍동인데 중기 때 쌍동이 양쪽으로 배열된 다음에 쌍동의 일부가 일로 가고 얘도 쌍동의 일부가 일로 가니까 얘하고 얘도 무슨 상태야? 서로 쌍동끼리 다시 만나고 있는 거야. 자, 쌍동이 얘하고 얘인데 얘의 일부가 올라가고 얘의 일부도 올라가니까 결국 다시 상동이 만나고 있는 모습이야. 다시 상동이 만나니까 2n이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상동이 만나니까 2n의 변화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하지만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쌍동, 얘와 얘가 쌍동이잖아. 쌍동인데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 다음에 분리가 되니까 쌍동이 분리가 돼요. 상동이 위아래로 분리가 되니까 위에 따로 아래 따로 가니까 상동 자체가 분리됐으므로 n짜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말기 때 다시 핵막 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양쪽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얘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풀어질 거고요. 얘도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풀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미 한 번 1회 분열 끝난 거야. 1회 분열이 끝났을 때 이미 n equal 2 이미 n equal 2로 이렇게 분열된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2n equal 4였죠. 2n equal 4짜리 녀석인데 이미 한 번 분열이 끝났을 때 n equal 2라고 하는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 녀석은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분열했죠. 한 번 더 분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을 1번 염색체를 2번 염색체로 한다면 1번 염색체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분열되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서 그릴게요. 근데 이때는 복제는 일어나지 않고 분열됩니다. 복제는 일어나지 않고 분열이 되니까 물론 여기서 세포질 분열 당연히 일어났어요. 세포질 분열 당연히 한번 일어난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요 염색체만 가지고 다시 그릴게. 자, 전기를 맞이합니다. 전기를 맞이할 때 얘만 분열되는 거 그릴 거니까 전기 때 다시 얘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얘를 다시 끌어온 거야. 자, 여기 1분열 끝났을 때 다시 핵막 속에 들어가면 다시 풀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풀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분열해야 되니까 다시 염색체로 다시 꼬여. 다시 꼬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기를 맞이하는데 얘도 그러면 전기잖아. 얘도 전기라고 해요. 요 전기도 전기고 요 전기도 전기니까 구별이 안 되죠. 자, 이거를 제 1분열 전기 1분열 전기라고 불러주고 얘 같은 두 번째 분열이니까 2분열 전기라고 구분해줍니다. 2분열 전기를 맞이한다 라고 구별해주는 거야. 이때 바로 전기를 맞이해 뭐 없이 이런 간기 없이 간기를 맞이하지 않고 즉 복제하지 않고 복제를 한번 하지 않고 바로 전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면 연속 분열한다. 얘는 연속으로 분열해. 복제하지 않고 연속으로 분열해 라고 표현을 하고요. 연속 분열을 해서 다시 전기를 맞이한 다음에 그다음 중기를 맞이할 때 다시 가운데 배열을 이렇게 요 형태로 가운데 배열하게 되겠죠. 얘도 요 형태로 가운데 배열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미 상동이 아닙니다. 이미 상동이 아닌 상태야. 상동이 아닌 상태에서 가운데 배열해서 양쪽의 방추사가 끌고 가는 게 중기가 되겠죠. 중기가 되고요. 중기를 지나서 후기 때는 양쪽으로 끌려갈 텐데 반 잘라지겠죠? 잘라서 끌려가니까 얘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려갈 거고요. 하얀색도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이렇게 끌려갈 겁니다. 즉 염색체가 뭐로 분열되고 있다? 염색 분체로 분열되는 게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후기 때죠? 후기 때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말기 때 다시 핵막 속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되겠죠? 노란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기 때 분열되고 다시 이것도 또 하나의 세포였던 게 또 양쪽으로 분열돼서 얘가 1번이 요게 시작해서 핵분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또 일어난 모습이라서 얘를 1-1, 1-2라고 쓰면 되겠네요. 얘가 다시 둘로 분열된 모습이에요. 얘도 똑같이 저렇게 분열되기 때문에 총 하나, 둘, 셋, 4개의 염색체로 4개의 세포로 분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핵상을 써볼게. 핵상을 쓰면은 얘는 상동이 아니니까 n이 되겠죠? n이 될 거고요. 염색체 2개죠. n equal 2입니다. 다시 말해서 n equal 2짜리가 한 번 더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염색체 개수는 변함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n equal 2짜리 2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2n equal 4짜리가 n equal 2 2개를 만들고 또 n equal 2짜리를 4개를 만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죠? 복잡한데 포인트만 잘 잡으면 돼. 포인트는 뭐다? 생식세포 분열은 이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무슨 과정이 있다?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 이것 때문에 EN이 바로 N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두 번째 분열할 때는 어떻게 분열한다? 간기 없이 연속 분열한다. 간기 없이 연속적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DNA 양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DNA 양. 자, 먼저 체세포 분열의 DNA 양을 생각해보면은 Y축이 DNA 양인데 처음에 갖고 있던 DNA가 2라고 해볼게. 얘한테 물어볼게. 너 DNA 얼마 갖고 있어? 처음에 갖고 있던 DNA가 2라고 해볼게. 2라면 얘가 S기, 즉 복제기를 거치면 DNA 양이 2배로 증가하게 되겠죠. 자, 얘가 잘 지원기로 살아가다가, 자, 이때가 지원기야. 지원기로 잘 살고 있다가 복제기를 거치면 염색자 DNA 양이 전체 4까지 쭉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2로 잘 살아가고 있다가 S기 복제기를 거치면 전체 4까지 이렇게 DNA 양이 쭉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 G2기를 거치죠. G2기를 거칠 때 G2기도 뭐야? 그냥 복제를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DNA 양은 변함이 없게 되겠네요. G2기를 살짝 거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슨 기가 시작되는 거야? 분열기가 시작돼. 분열기. 분열기는 크게 전기, 중기, 후기, 마지막 말기까지 진행이 되겠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진행이 될 텐데 이 말기까지 4가지 기를 지나는 동안 DNA 양이 어떻게 되나 봐. 자, 얘가 2에서 4까지 DNA가 증가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DNA는 그대로 그냥 그게 꼬인 거잖아. 그 DNA가 그냥 꼬인 거니까 전기 때 DNA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기도 그게 가운데 배열만 한 거니까 DNA 양은 변함이 없고요. 후기, 그 다음에 말기 때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 말기가 되면서 마지막에 말기가 되면서 DNA가 반으로 떨어진다라고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때 그대로, 중기도 그대로, 후기도 그대로, 말기 때 뚝 떨어져서 얼마로? 반으로 갈라지는 거다. 그래서 DNA가 전체 4였는데 위에 2개, 아래 2개로 갈라지니까 DNA는 전체 반으로 2로 갈라지게 돼서 이렇게 DNA를 그려줍니다. 자, 이 DNA 양 그래프는 첫 번째 체세포 분열의 DNA 양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DNA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감수 분열도 DNA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조금 길게 그릴 거니까 살짝 지워서. 처음에 시작을 2로 잡을게요. 2로 잡을게요. 제가 2로 잡고요. 얘가 2를 갖고 있어. DNA를 2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이거 2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복제되고 있죠? 2였다가 복제가 되면서 4까지 증가하게 되겠죠? 정리하면, 처음에 지원기로 잘 살고 있다가, 복제를 하게 되면, 즉 S기를 거치면 2배로 증가하는 건 똑같아요. 2배로 여기까지 증가하겠죠. 2배로 쭉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G2기를 거치면서도 일정해지겠죠. G2기는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일정하게 되다가, 자, 그 다음에 제1분열 전기, 제1분열 중기, 1분열 후기, 1분열 말기가 되면 1분열 말기 때 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다시 복제를 4까지 한 다음에 여기도 4가 유지, 얘도 4가 유지되고 있고 얘도 4가 유지되고 있다가 마지막에 땅땅 갈라지는 순간 2로 갈라지는 거야. 2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M기, 분열기 시작되는데, 자, 이거 좀 좁게 할게요. 1분열 여기까지 자를게요. 1분열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소리. 으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잘랐을 때 전기, 중기, 후기까지 똑같지만 마지막 말기 때 반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이때
복제 없이 연속 분열하잖아. 복제 없이 분열하는 거니까 다시 전기, 중기, 후기 갈 때 이걸 2자리로 자, DNA 2만큼 DNA 4자리가 4유지 하다가 2로 갈라진 후에 이 2만 가진 녀석을 또 분열시킬 거니까 2자리가 여기서부터 2자리가 계속 2를 유지하고 있다가 또 말기 때 1과 1로 DNA가 반씩 갈라지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자르면 DNA 2를 유지하고 있다가 마지막 말기 때 다시 1로 떨어지는 모습까지 그려주면 됩니다. 자, DNA가 1까지 떨어진다는 게 포인트야, 여기는. 체세포 분열은 자기와 똑같은 녀석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녀석이니까 2를 유지하고 있지만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진 DNA도 절반만 자식에게 전달해야죠. 자기가 DNA를 처음에 2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DNA를 전부 다 전달하면 자식은 엄마 거 2 받고 아빠 거 2 받으면 자식은 DNA 4짜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니까 반만 줘야 되니까 DNA 1짜리를 자식에게 넘겨줘서 자식 입장에서는 DNA 아빠한테 1을 받고 또 엄마한테도 또 1을 받아가지고 전체 DNA 2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1까지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이 전체 과정하고 DNA가 그럼 이렇게 변하겠네까지 매치가 된다면 오늘 요 수업은 잘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이 어디 정리가 쫙 되어 있냐면 여러분 페이지로는 196쪽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쌤하고 똑같이 2n = 4짜리 생명체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포인트만 잡아서 체크만 해주면 되겠어요.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하지만 감수 분열은 연속 2회라고 써있죠. 연속이란 표현은 두 번째 분열할 때는 뭐가 없다? 복제기가 없이, 즉 간기 없이 바로 분열되기 때문에 연속 2회라고 써져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딸세포가 체세포 분열은 2개인데 감수 분열은 총 4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DNA 양의 변화는 방금 쌤이 그렸던 요 그림이 체세포 분열의 DNA 양 변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의 DNA 양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말기 때 반씩 잘라 떨어지는 거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체세포 분열은 왜 하냐 써 있습니다.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그런 손상 부위를 재생하거나 할 때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특징은 얘는 이가염색체를 만들지 않지만 얘는 이가염색체를 만들어낸다는 게 특징이고 다시 말하지만 연속 분열을 통해서 간기를 한 번 더 겪지는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어야 하고요. 얘는 2n짜리가 2n짜리를 만들어낸다면 걔는 2n짜리를 시작해서 n짜리, 즉 n짜리를 4개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뭐랄까 조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죠, 그지? 다시 말하지만 이 과정이 체세포 분열 과정, 생식세포 분열 과정이 머릿속에서 쫙 그려지고 나도 그릴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이 되어야 실제로 문제로 풀 때 빠르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완전히 이 폼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어야 유전 문제가 쉬워진다는 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폼은 2n = 4짜리 이 폼은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하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양쪽 분리되겠네. 약간 이가염색체를 만들겠네. 이런 거 다 쭉 그릴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여준 거니까 영상 참고해서 계속 한번 2번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본 것을 이제 그림에는, 책에 있는 그림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얘가 체세포 분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 과정은 간기 때는 뭐가 없어요? 염색체 모습이 보이지 않죠? 간기 때 염색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간기 때는 핵막도 보이고, 이게 핵막이야. 핵막도 뚜렷하게 보이고, 요거 표시해봐요.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인이라고 합니다. 인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여기서 rRNA를 만드는 곳이야. rRNA를 만드는 곳인데 어떤 RNA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나중에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생초에 나오는데 인은 나중에 우리 몸 속에서 우리 세포 속에서 그 뭐죠? 리보솜을 만들 때도 RNA가 필요하거든. rRNA가 리보솜 RNA라는 뜻이야. 우리 세포 속에서 단백질 만드는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 리보솜인데 그 리보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RNA를 바로 인이 만들어. 이 인이 우리가 아는 영양소 인이 아니야. 영양소 인이 아니라 저 장소를 인이라는 장소라고 불러줍니다. 저 장소가 근데 나중에 전기 때 인이 사라진다. 저 장소인 인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때 핵막이 사라지면서 저 인도 함께 사라지는 게 전기 때의 모습이 돼요. 자, 단기 때는 복제도 한다는 얘기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단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M기, 즉 복제기인데, 복제기를 하나, 둘, 셋, 넷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야. 분열기를 하나, 둘, 셋, 넷으로 구별하고 있는 거고, 전기 때 모습은 이렇게 염색체 모습이 완벽하게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얘를 끌어가기 위한 방추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도 체크합니다.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여기고요. 완벽하게 달라붙는 거. 방추사가 달라붙는 게 중기 때 모습이야. 달라붙는 게 중기 때 모습입니다. 혹시나 해서 설명하는데 방사라는 말과 방추라는 말의 기원이야. 방사라는 말은 얘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내뿜는 녀석을 방사한다고. 방사하는 능력을 가진 녀석을 방사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방사능. 근데 어떤 녀석이 한쪽 방향으로만 뿜어내는 것은 방추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실을 이쪽 방향으로만 실을 뿜어내고 있잖아. 그래서 이 실을 뿜어내는 것을 그래서 방추 능력을 가진 실, 그래서 방추사라고 불러주는 거야. 방사라는 표현과 방추라는 표현의 차이점을 가지고 저 녀석의 이름을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추라는 표현. 방추사가 여기는 달라붙습니다. 세포 중앙에 염색체가 배열되는 특징과 그 다음에 방추사가 달라붙는 특징과 가운데 쫙 배열되어 있으니까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아까 했던 핵형 분석 있죠? 남자 핵형 분석, 여자 핵형 분석했던 시기가 바로 중기 때 녀석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 아주 잘 핵형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시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빠르게 이 중기를 찾아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후기 때는 양쪽으로 끌려가죠. 양쪽으로 끌려간다는 표현을 여기를 적도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를 양극이라고 표현해요. 양극으로 끌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극으로 이동한다고 써있죠. 양극으로 이동을 한다. 염색체가 찢어졌으니까 염색 분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염색 분체의 모습으로 양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말기 때는 위에 것 따로 아래 것 따로 이렇게 핵막 속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딸핵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세포 질 분열이 일어나서 딸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게 체세포 분열에 대한 특징이고요. 이가염색체가 없죠. 이가염색체 없는 것만 잘 체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비교해서 감수 분열을 보게 되면은 감수 분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수 분열은 똑같이 시작을 해서 S기 때 복제까지 일어나고 나서요. 1분열 때 이거는 확대를 좀 해볼게요. 1분열 때 서로 붙어있는 거.
얘는 좀 2n 이꼴 6짜리로 한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많은 것 같다 했네요. 자, 6개짜리니까 전체 6개 염색체가 2개씩, 2개씩, 2개씩 붙어있는, 즉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 다음에 가운데 배열하니까 이런 모습일 거고요. 양쪽으로 끌려가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끌려가는데 얘하고 얘가 상동인데 상동이 양쪽으로 분리되니까 이미 2n에서 n으로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로 간 것 따로 아래 간 것 따로 이렇게 각각 세포 핵막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얘는 n짜리가 n 꼴 3짜리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2n 꼴 6짜리가 1회 분열이 끝났을 때 이미 n 3으로 분리된 것을 그림만 보고 쓸 수 있어야겠네요. 그림을 보고서 이거 n 3이네. n 3이네. 상동이 아니니까 n이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총 3개니까 3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끝나지 않고 바로 한 번 더 분열하죠. 한 번 더 분열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분열해서 이때는 간기 없이 DNA 복제 없이 복제기 없이 다 바로 감수 두 번째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양쪽으로 분리된 것이 다시 한번 각각 가운데 배열하는 모습이고 각각 양쪽으로 끌려가서 각각 핵분열과 각각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하나, 둘, 셋, 4개의 세포로 분열되는 모습이고 마지막 모습만 딱 보면은 얘도 상동이 아니니까 n이라고 써주면 되고 염색체 몇 개? 동원체 개수 3개니까 n 꼴 3짜리가 만들어졌다 표현하면 됩니다. 얘도 n 3이죠. n 3이 출발해서 분열이 일어났음에 불구하고 n 3짜리 2마리 n 3짜리 2마리 총 2마리로 시작하면은 총 4마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차이점. 이가 염색체와 다시 말하지만 DNA 복제 없이 한 번 더 2회 연속 분열된다는 것만 체크해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 잠깐 보여줄게요. 세포질 분열. 아까 그냥 툭 당연히 분열되는 걸로 했는데 먼저 핵분열이 일어나고 나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때는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세포질 만입이라고 하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쑥쑥쑥 밀고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져서 툭 끊어집니다. 세포질 함입 또는 세포질 만입 현상이라고 불러줘요. 하지만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딱딱하기 때문에 세포벽이라고 하는 딱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에서부터 세포판이라는 걸 형성을 해서 먼저 핵분열을 먼저 한 다음에 안에서 세포판을 늘려서 퉁 끊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잘라내게 되는 거예요. 키워드는 얘는 세포질 함입이 키워드고요. 얘는 세포판을 형성한 다음에 세포질을 나누게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 이상한 모양의 이렇게 까만색 모양의 판이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세포질 분열은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식물은 저렇게, 동물은 저런 방법으로 분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식세포 분열 다 정리를 했고요. 생식세포 분열을 세포 주기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생식세포 분열 처음에 하나의 세포가 G1기를 거치고 S기, G2기를 거친 다음에 한번 분열기를 거치죠. 제1분열을 거친 다음에 다시 간기를 거쳐 안 거쳐? 간기 없이 바로 M2기 두 번째 분열을 겪는 거야. M1은 첫 번째 분열, M2는 두 번째 분열을 바로 겪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연속 분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시간상으로 굉장히 극히 짧은 시간에 두 번째 분열이 바로 일어날 거라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분열 과정 잘 익혀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넘겨볼까요? 넘기면 자, 마지막 내용인데 생식세포 분열과 유전적 다양성.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의 생식세포 분열은 왜 하냐 이건데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잠깐 정리만 할게요. 생식세포 분열, 아빠가 2n이고 엄마도 2n인데 생식세포 분열을 해서 뭘 만들어야 돼? n짜리
그죠? 엄마도 n짜리를 만들어야 수정란을 둘이 만나서 2n짜리 수정란을 만들고 얘가 커서 자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n과 n이 만나야 정상 자손이 만들어집니다. 즉 엄마가 2n이고 아빠도 2n이라 엄마 아빠가 둘 다 2n이라면 나도 2n짜리 자손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받은 정자는 n이어야 하고요. 엄마도 n을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염색체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수분열, 수를 줄여주는 분열을 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준다? 생식세포 분열을 수를 줄여주는 분열, 그래서 감수분열이라고도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감수분열이라고도 불러주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자, 이런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당연히 DNA의 양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되겠죠? 정리하면 내가 가진 DNA가 2야. 나도 DNA가 2야. 근데 자식에게 주는 정자 속에는 1, 난자 속에도 1을 넣어줘서 다시 자손은 DNA 2짜리 자손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염색체 수만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DNA의 당연히 양도 반으로 줄어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 다양성 얘기를 할 건데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유전자를 줄 때, 염색체를 줄 때 어떤 걸 줄지 몰라요. 그죠? 어떤 걸 줄지 모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 예를 들어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 칠게요. 얘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자식에게 염색체를 전달할 때 1번 염색체하고 2번 염색체는 사실 이게 아빠라면 아빠도 아빠의 아빠와 아빠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나한테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할아버지가 준 게 요 녀석, 할머니가 준 게 요 녀석인 거야. 서로 상동이잖아. 상동이 뭐야? 그분들의 엄마 아빠가 준 거 하나씩이 모인 거잖아. 자, 그럼 내가 내 자식한테 요 2개 중에 하나를 줄 거잖아. 그때 할아버지가 준 걸 줄 수도 있고요. 할머니가 준 걸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이라 한다면 자식에게 2n = 4, 4개 중에서 자식한테 2개를 생식세포를 줄 때 n = 이 2개를 줄 건데 어떤 조합으로 줄 수 있냐면 1번, 3번 조합으로 줄 수도 있고 또는 1번, 4번 조합으로 줄 수도 있고요. 2번, 3번 조합, 또는 2번, 4번 조합 총 4개의 조합 중에 하나를 준다는 얘기야. 4개의 조합 중에 하나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2n = 4인 경우에 그래요. 염색체가 4개밖에 없는 경우에 이런 4개의 조합 중에 하나를 자식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에게 전달될 확률은 4개 중에 하나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게 갈지 모르니까 되게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4개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식은 좀 더 다양한 염색체를 가진 자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된 다음에 분리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되게 다양한 조합을 가진 정자를 전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4개 중에 하나가 자식에게 정자의 형태로 전달이 되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엄마의 엄마와 엄마의 아빠한테 받은 것 중에서 나한테 전달할 때 또 4개 중에 하나를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4개 중에 하나하고 엄마가 준 4개 중에 하나가 무작위로 배열될 테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전체 16개 중에 하나의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나요?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조합이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무작위로
상동 염색체도 무작위로 배열돼서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정자, 난자도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가 만날지 모르니까 나한테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커진다. 염색체가 4개인 녀석도 이러할진데 사람은 46개죠. 훨씬 더 많은 조합, 많은 유전적 조합을 가지고 자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성생식, 엄마 아빠가 하는 유성생식이라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자식을 만들어내기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생식 방법이라는 거야. 뭐에 비해서? 무성생식 방법에 비해서. 무성생식은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녀석을 만들어내면은 환경 변화가 오면 모두 멸종할 수 있거든. 하지만 유성생식으로 다양한 자손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환경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살아남는 놈이 있어서 다음 자손을 이어가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까지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책에서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표현을 이 그림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겠네. 얘랑 얘를 전달할 수도 있고, 얘랑 얘를 전달할 수 있고, 얘랑 얘를 줄 수도 있고, 얘랑 얘를 줄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정자와 그렇게 만들어진 난자가 또 무작위로 수정할 테니까, 또 한 번 더 다양한 유전자를 자식은 만들 수 있겠네 라는 정도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쌤은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확률적으로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이 2의 23승계가 나온대요. 아까 2n = 4짜리는 몇 쌍이야? 그럼 2쌍이죠. 2의 제곱. 그래서 4개였잖아, 4개. 그러니까 2쌍이니까 쌍을 집어넣어서 총 4가지 중, 이거죠? 4가지 중에 하나가 나왔잖아. 사람 같은 경우 2n = 46개 염색체를 가지니까 몇 쌍? 23쌍이죠. 23쌍이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2에 23가지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800만 가지가 되는 거고요. 엄마, 아빠 800만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은 곱셈으로 무작위 조합하게 되면 약 70조 개의 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나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가 70조 명의 아이를 낳았을 때 70조분의 하나의 그러니까 70조 명의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나와 얼굴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 있다는 뜻이야. 대신에 엄마 아빠가 70조 명의 아이를 낳을 경우야. 다른 엄마 아빠가 또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70조 명의 아이를 낳을 경우에 그 중에 한 명이 나와 같은 완벽히 똑같은 얼굴을 가질 확률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유전자 조합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95쪽 문제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